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의 고급 인력 세일즈 마스터 장인선입니다. 계속 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메인데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장희선이고요. 제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7년차 편집 디자이너였어요. 신문 편집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고 처음 갔을 때 3일째 되는 날 신문을 처음 인쇄해서 나와서 이렇게 손에 따뜻한 잉크가 묻을 때 너무 찌릿찌릿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쭉 하고 싶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나름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현타가 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 청춘을 바쳐서 해서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나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직서를 던지고 퇴직금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퇴직금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한 6개월 만에 싹 다 날려먹었어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내가 왜 망했을까? 정말 원통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6개월을 버틴 게 희한할 만큼 망할만 했어요. 아동복 쇼핑몰 했는데 20대가 이제 이모 눈에 예쁜 옷을 해서 팔면서 네, 애 엄마들이 지금 제가 애 엄마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안 살 옷이에요. 네. 너무 불편하고 보기에만 예쁘네 할지 절대 지갑이 열리지 않을 그런 옷들을 팔기 위해서 혼자 남대문 시장을 밤에 가고 돌아와서 그 옷을 주변에 조카를 빌려서 친구, 언니, 딸 이런 애들 빌려서 촬영을 해서 또 다시 밤을 새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 이제 입점을 해서 팔고 또 남은 재고를 또 들고 처리를 하러 다니고 네, 6개월을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신문사만큼 따뜻한 곳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사로 또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자의 취직의 마지막은 집이죠. 네, 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편을 따라 지역을 바꿔가게 되어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흔한 경단녀가 되었어요. 근데 경단녀가 되고 나서도 네, 엄청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집에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가고 나면 또 나가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면서 하고 있다가 엄마로 산다는 거는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행복한 순간이 많이 없어요. 애 둘이 8시에 한꺼번에 잠들어 준다던가 남편의 월급의 보너스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던가 뭐 그런 것 말고는 그렇게 막 너무 좋아서 뭐 재밌고 이런 일이 없는데 여기 계신 이분이 어느 날부턴가 나랑 똑같은 애엄마고 주부인데 너무 재밌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추가 수입이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브랜드나 회장님의 이렇게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다면 저는 제품 감독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 재밌는 거 저도 좀 시켜달라고 같이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따라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는데 이제 가입을 할 때도 제가 마지막 휴가 생일 하루 전날이거든요, 이날이. 그래서 워터파크 유스풀을 돌고 있었는데 지금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30분간의 링크 유효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유스풀 속에서 방수팩에 파도가 쳐오는데 그 파도를 제껴가면서 네, 잘못 입력해서 라인도 엉뚱한 데 달려서 정정 신청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네, 부업으로 가입을 해서 네, 따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해서 돌이켜보면 내가 꿈이 뭐였을까? 어떤 꿈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저의 꿈은 능력 있는 엄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꿈은 어떤 능력이냐? 키즈 카페에 가면 실컷 놀고 나올 때 요 카운터를 꼭 거쳐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늘 저는 얘기했어요. 엄마 나가서 사줄게. 왜냐면 여기는 비싸거든요. 마트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엄마 나가서 사줄게. 아니면 미리 어떤 날은 이제 집에서 사놓은 킨더조이를 가방에 넣었다가
샀다! 가자! 이렇게 가방에서 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간 적도 있는데, 이 여길 나가면서 하나씩 사. 친구도, 같이 온 친구도 이모가 사줄게. 이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마트 갈 때도 미리 오늘 장난감 사는 날 아니야? 뭐 아니라 제가 장 보는 동안 골라와. 한 개씩 골라와. 뭐 요 정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도 애터미 초보 사업자가 아닌가 어제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꿈의 크기가 그때 당시에 요 정도면 이제 남편 월급으로 살면서 내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여가 비용이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게 하자고 한 게 혹시 시작을 해보니 저희 지금 스폰서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고 그 위에 더 재밌게 하시는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재미있게 따라했는데 혹시 전 재미삼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미삼아 다 집어치우고 지금은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남들과 다 이제 거꾸로 갔어요. 재밌으니까 이제 따라 했으니까 뭘 쓰시는지 보고 저도 따라 샀어요. 그 집에 거의 센터급으로 제품이 많았어요. 스폰서님 집에. 거기 가서 체험, 무료로 체험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써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감동받은 제품은 이 셀렉티브 스킨케어 앱솔루트를 제일 크게 와닿았는데요. 이유가 제가 악건성 피부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딜 가나 약간 충성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엄마가 아모레 근무를 하셔서 엄마는 설화수를 쓰시고 나는 테라를 갖다 주니까 뭐 10년을 그냥 썼어요. 그냥. 난 건조하니까 발라도 땡기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썼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화장품을 돈 주고 사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냥 봤을 때는 19만 9천 원, 8천 원 돈이 비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썼던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을 보고 웃어줄 수 없을 만큼 많이 땡겼어요. 웃으면 입술이 쫙 찢어졌거든요. 그런데 얘는 한 3일 쓰니까 반응이 확 오더라고요. 와, 진짜 이만큼 촉촉해도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물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냥 따라다녔을 때는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강의할 때 전 좀 안 믿었어요. 그런 감동이 내가 이상한 데 끌려온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브닝 케어를 옆에 이제 올려놓은 이유가 이 제품이 사실은 제일 처음 접한 제품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 분께서 이거 정말 좋아 한번 써봐 아닌 집에 갈 때 한 개씩 들고 가. 지금 보니까 4개 세트를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모임에 4명에게 하나씩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써봤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받아왔지만 바로 쓸 생각은 없었는데 써보니 얘 8,00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격에 놀라면서 와, 이 브랜드 좀 괜찮다. 이렇게 뒤늦게 전 다 거꾸로 갔던 것 같아요. 거슬러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 맨 처음에 막 외국 박사님들 사진 놔두고 10년 뒤에 변하지 않는 거 했을 때 좀 많이 못 느꼈어요. 뭐 안 변하지 했는데 생필품이라 했을 때 이렇게 혼자 큰 깨달음이 왔었어요. 맞네. 벌금을 안 받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누구나 다 하잖아요. 노숙자도 칫솔 치약만 만나주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뭐 입 닦아주는 기계가 나온다 한들 이를 안 닦는 사람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템은 진짜다. 진짜인데 또 중요한 부분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마트에서 1+1 상품을 사봤다는 경험. 안 사본 사람 없어요. 나는 이 치약 아니면 뭐 이가 썩어 문드러지고 이 샴푸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1+1을 구매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 체인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때까지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이 생각났어요. 마트에서 돌아서면 소멸한대요. 적립해 줄 때도 물론 제가 적립한 이 포인트를 소멸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적립금을 줄 때도 있어요. 약간 사라고. 알고리즘으로 해킹당한 것처럼 그냥 사라고 넣어줘서 막상 쓰려고 보면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쓸 수 없어요. 그거를 그냥 희망 고문인 거예요. 이렇게 오는 선물 같은 포인트들은. 그리고 마트에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언제 가입했을지 모르는 롯데마트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네. 뒤에 줄을 이만큼 써 있는데 비밀번호 알아야 돼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쓸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한 15일 이내에 소멸된다고 오거나 아니면 소멸될 줄 모르고 이마트에서 10만 원 지상을 받는데 그 다음날 내 포인트가 소멸된대요. 그러면 그것도 또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쓰러 간다고 내일 모레 장을 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 내가 충성을 해서 썼던 마트들이 나는 다 이렇게 이 사람들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었구나. 심지어 일정 금액 구매 이상 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마트에서 그만큼만 딱 써지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 마트로 바꿔서 좋은 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명품을 쓰고 이제 면세점이나 백화점만 이용하신다는 조금 이제 상류층 분들은 이 금액이 이만큼이나 10%로 싸졌는데 그 제품은 너무 좋다. 이렇게 만족을 하시고 반면에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세일을 찾아다니고 또 유목민들 유목민 많죠. 막 이거 세일하면 이거 썼다, 저거 세일하면 저거 썼다 하는 분들은 저희 팀에도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봤는데 얘기가 저는 애정하는 브랜드가 없었는데 정착하게 되었어요. 애터미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저를 관리받는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평민들은 이제 브랜드가 정해졌고 나의 브랜드가 정해지고 이제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다른 가격은 이만큼 싸졌는데 제품은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쇼핑몰에 제가 밤에 한번 찾아봤어요. 쿠폰을 30만 원을 준대요. 30만 원을 주는데 엄청 많아요. 기한은 3일 안에 써야 돼요. 가입하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7만 원 이상 구매 시에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면 30만 원 중에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고작 2,000원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29,000원짜리 니트를 보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저 쿠폰을 쓸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아자몰을 가입을 해보면 아자몰에서는 총 10,000원의 쿠폰을 줘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이렇게 그전에는 더 높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기간도 3개월이었나요? 넉넉하게 주고 조건 없이 아자콘에 설정이 됐었나? 가물가물한데 조건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핫띠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동기들 방에 뿌렸어요. 야, 여기 물티슈 핫딜이다. 여기 기저귀 핫딜이다. 그 전에 이제 쿠팡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전부 다 티몬, 위메프 이런 데서 이제 사쨌단 말이죠. 그때 만나서 나 이거 봤다. 공구밴드 가입해. 뭐 아침에 여기서 링크 전달하고 그거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알고 보니 100만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100만갑 가서 입이 안 떨어질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제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저귀 남의 브랜드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알렸는데 나 자체가 이제 내가 네트워커가 됐다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해서 그 입이 안 떨어졌던 건 아닐까.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100만갑을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 말해주지 이렇게 하는 거 말하기 싫을 줄 알고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이게 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얘기하는 만큼 내 말만 전달을 받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저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 저보다 나은 사람의 이제 제 모임에서 몇 없는데 저보다 나은 사람이 저를 초대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은 사람이 먼저 나아 보이는 사람은 벌써 다른 라인에 초대해놨고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막 전화번호를 찾다가 저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찾았어요. 찾았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달리 생각하게 됐어요. 혜선아, 네가
다단계를 한다면 너는 옥장판을 팔아도 네가 파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 네가 선택한 브랜드라면 정확한 브랜드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네가 그 브랜드에 자신감이 있고 제품을 확실히 안다면 그게 다 네 경쟁력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더 열심히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 알아볼 건지. 네.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애터미만의 특별한 점이 많은 거예요. 바로 전담 배송 서비스인데요. 이제 트럭을 못 봤어요 하는 분이 계실까봐 트럭을 캡처해 왔어요. 네. 여기는 저희 집 앞 주차장인데요. 저희 동은 저만 시켜요, 아직. 그래서 마당에 택배차가 오면 저는 현관을 엽니다. 언젠가 우리 집 말고 이렇게 저희 동에 다 제가 주문을 받아서 돌리고 싶네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네. 그래서 쿠팡 말고는 지금 이제 전담 배송이 반짝반짝 생겼다가 다 저물어 가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 저희는 사고라두는 게 아니라 지금 쿠팡보다 빨리 옵니다. 네. 네트워크 브랜드 중에 없어요. 네. 유일무이하고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요번 역시 100만 갑을 나가보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쿠팡이가 와 쿠팡보다 더 빨리 오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주셔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다른 분들도 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을 안내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게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글로벌의 달콤한 맛은 못 봤어요. 그냥 빵집은 많아요. 빵집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확 오는 건 없지만 봤을 때 이제 뉴스에도 나더라고요. 해외 이제 26개 법인 앞으로도 쭉쭉 더 늘어나겠죠. 근데 저랑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 중에 어떤 파트너가 타 네트워크를 이제 가입 권유를 받아서 그거를 봤는데 와 저는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처럼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달려도 쭉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는 또 해외 라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무이하게 이제 두 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기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뭘 만들어 나가야 되고 보다가 그냥 요거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접었어요. 그 공부할 시간에 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접었는데 저희 사업의 특징 및 강점이 두 줄 바이너리라는 점, 그 다음에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그 다음에 추천 수당이 없다는 점. 먼저 이제 사업 설명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가입하면 그쪽한테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가입만 하시면 저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추천 수당이 없다고 얘기하면 추천 수당이 없는데 왜 가입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나요? 이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추천 수당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 하는 일이다.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같이 적립을 받아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쫙 들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 방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쇼핑몰을 추천해서 줬을 때 가입할 때 추천인 아이디를 넣잖아요. 그런데 추천인 아이디를 넣으면 추천인이 2,000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아가요.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 쓰는데도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추천 수당은 없지만 네가 사는 걸 다 같이 적립하고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좋네? 그 다음에 이제 마트 소멸되는 포인트로 설명을 마무리를 지으며 그냥 1, 2, 3로 이제 사업 설명 그 초보자 라인은 끝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본다면 저희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알아볼 것은 1번, 2번이에요. 3번까지도 갈 거지만 4번은 이제 센터장님과 관련된 수당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 수당은 8, 7급, 6급 이렇게 쭉쭉쭉 가죠. 근데 본인이 빵 TV였을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안 되잖아요. 밑에서 그 어떤 미라클한 일이 일어나도 모두가 0으로 떠요. 그렇지만 1만 PV를 충족하면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잖아요.
그때 양쪽에서 30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7급에서 받는 6만 원의 수당이 아닌 2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파트너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나의 아이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남들 6만 원 받아갈 때 2만 원 받아가는 거는 아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 후원 수당이 이렇게 됐을 때 기다려준다는 점. 소실적이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고요. 수당일, 지급일 되게 많이 물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대요. 돈이 안 들어왔대요.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 왜 안 들어왔을까? 이렇게 초반에 많이 같이 헤매었어요. 왜 안 들어왔지? 나는 주던데 니는 왜 안 줬지? 이렇게 보니까 요 일이 딱 교모하게 달려있는데 이 이해가 다 안 되어서 이제 자기만 못 받은 게 되었어요. 이제 직전 이제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그 다음 주에 주는데 이날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당 지급일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렇게 한 번 채워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 계속 오기 전에 오기 때문에 아 이번 주 건가 저번 주 건가 뭐 이렇게 모르고 받을 날이 다들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승급 프로모션은 너무 세게 달려왔네요. 네, 승급 프로모션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제가 머물러 있는 네, 이 구간입니다. 판매사는 그 현금 프로모션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운해서 직급수당을 밑에 써왔어요. 직접. 네, 네. 이렇게 선물 경품 맞나요? 선물과 함께 이제 본인이 70만 PV 이상 특약점이 되어서 이제 좌우에 이제 각각 250만 PV씩 충족이 됐을 때 직급수당 50만 원과 함께 세일즈 마스터에 도달할 수 있고요. 제가 다음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현금이 있더라고요. 현금 맞죠? 직급수당 말고 현금을 따로 지는 이 맛을 보고 싶네요. 네. 똑같이 선물은 같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만 들고 왔어요. 우리는 모두 임페리얼을 향해 가지만 일단 한 개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 지금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까지 해보고 요에 궁금하면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그에 또 한 칸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근차근 한 단계 우리가 제일 처음 목표하는 것부터 정확히 알고 간다면 사실은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이게 왜 200만 원이 되는지 왜 100만 원이 되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저 주변에는. 그래서 이제 2칸까지만 가지고 왔어요. 갈 때마다 주느냐? 아니고 새 거한테만 준대요. 뉴. 네. 새 거. 네. 지금 수도권에서 손님 오셨는데 제가 새 거, 헌 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지금 우리 팀장님들, 그 다음에 국장님, 본부장님, 총장님, 단장님,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면서 보면 이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처음에 회원으로 있을 때는 저런 거는 다 이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받는 건 아닐까. 우리 동네에도 그런 소문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다단계는 다 그래.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만 배가 부르는 그거고 그 사람이 옮기면 다 같이 옮겨가야 되고 그런 소문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목돈은 못 벌지만 저도 돈을 만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아니 아직 하나 처음에 알던 사람들은 아직 하나 하고 있었지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상한선이 있는 애터미 비즈니스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성공 못하면 기적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공만 바라고 있으면 네, 성공만 바라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저런 기적을 말고 성공하는 기적을 일으키려면 이제 에밍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애터미 커밍아웃인데요. 하루에 한 명이라도 고백을 해보자. 저희 온라인 팀이다 보니까 100만 값도 어렵고 커밍아웃도 어렵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카톡에 프로필 바꿔달라고 해도 이름도 어렵대요. 뭐 알면 안 되고 그런 게 많대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저희 돈 벌어라고 멀티 프로필을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보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아이들 둘이 행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들이 보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리크루팅하는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볼 이상적인 세일즈 마스터 상장을 들고 웃고 있고, 심지어 투넘버예요. 시어머니 모르는 전화번호고. 근데 완벽한 이중생활이 가능하게 이렇게 SNS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바꿔서 걱정이 되면 프로필 설정에 가서 누가 이 프로필을 볼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나 오늘 얘한테 한 판 해봐야 되겠다. 그럼 걔만 이 프로필을 볼 수 있게 바꿔요. 그럼 연락이 옵니다. 얘 텀이 하나.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명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잠잠해져. 그럼 내일은 또 누굴 바꿔볼까 하다가 좀 감당이 되면 한 2명 바꿔서 그럼 또 옵니다. 네 텀이 하나? 한다고 힘들면 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이거를 밝혀 나가다 보면 점점 내가 애터미 한다고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지 않을까. 제가 스폰서님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해주실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같이 하는 일인 거예요. 같이 있는 일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잘 벌고 계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스폰서님들께서는 비포장 도로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갈고 닦아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달리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까지 끼워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센터장님은 이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건 이제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네.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누가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거든요. 팀 프로모션이 걸려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 셈을 내겠죠. 승진을 못하게끔 자를 꺾어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너 이번에 승진해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록 한 칸 올라간 세일즈 마스터에 도달했지만 그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나의 승급을 위해서 내 일처럼 모두가 이렇게 협력해서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팀에서 저만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는데 뭐 집에 누구 서울대 합격한 것처럼 그룹 전체가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다음 친구들, 사업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나갈 건데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이 센터의 특성상 저 요즘 이제 골마 터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팀이라면서요. 온라인만 하면 된다면서요. 비대면이라면서요. 거기에 저는 항상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19금 같은 데서 만나고 싶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 채팅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왜 해요? 왜 했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인터넷에서 채팅만 하고 안 끝났잖아요. 결국은 만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센터장님도 모일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도 인사 안 하고 가는데 우리는 굿모닝으로 함께하고 남편은 벌써 자러 갔는데 아직 안 자. 내가 업무가 안 끝났을 때 기다려주는 거는 아들도 남편도 아닌 우리 팀원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싶어서 그런다. 내가 너무 질척거리는 것 같지만 난 만나고 싶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정말 보고 싶다. 너가 사이버 인물인지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줌에 계시는 어떤 이렇게 일부 분들 너네는 부산에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부산에 안 계시는 분들도 오시잖아요. 저는 부산에 있어서 혜택을 본다기보다 부산에 계시는 이 일원들은 정말 피 터지게
잠도 반납하고 밥도 반납하고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온라인에서 죽기 살기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고 또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오세요. 만나고 싶어요. 네, 만나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팀장님이 되게 무궁화 호처럼 가셨는데 제가 STX STX 조선 KTX급으로 왔네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 저의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11월 인생 시나리오 이벤트 마감이 하루 남았어요. 꿈의 크기, 제 꿈의 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의 크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생하게 꿈꿔 반드시 이루어낼 그 소중한 꿈을 마음을 다해서 꼭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